어제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폭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몇 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돌발 홍수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당국이 불법 전자담배 판매를 막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결성했습니다. 해외 불법 유통부터 판매까지 모두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 전역에서 일명 버섯 초콜릿으로 불리는 제과 제품의 섭취 금지가 경고됐습니다. 애틀랜타주에서 17명이 타고 있던 버스를 탈취해 인질극을 벌이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와이파이 전파 기술을 악용한 주택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인치에 달하는 비가 내리면서 돌발 홍수 경보도 발령됐는데요. 당국은 폭우가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길거리가 빗물에 잠겨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성인 남성 4명이 빗물에 빠진 차량을 간신히 물 밖으로 밀어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템파베이 지역에서는 단 3시간 만에 8인치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한 달 동안 7인치의 비가 내리는데 어제는 무려 몇 시간 만에 한 달치 이상의 비가 내린 겁니다. 세러소타에서도 1시간 만에 4인치의 비가 내렸고 특히 오늘 포트로더데일 공항에서는 11인치에 달하는 가장 많은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It's crazy. I've seen people walking the water all the way up to their waist. Small cars, they're not making it. We've seen over 50 cars just in the middle of the light, in the middle of the highway. Terrible for the residents. Not only that, it's terrible for the foundation of the buildings in this area. And like he mentioned, it's dangerous. You know, we couldn't get out. I couldn't leave here until 8:30 yesterday. 어젯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홍수주의보는 목요일까지 연장되면서 주민 800만 명에게 발령된 상태입니다. 악천후로 수백 건의 항공편 취소와 지연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만 360여 편의 항공기가 지연됐고 23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I was supposed to leave at 10:20 for St. Lucia, and it was delayed. It just kept getting delayed, and then they pushed it to 9 p.m. tonight. So I ended up just switching flights to tomorrow. So I need to go find a hotel now. 도로 곳곳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돌발 홍수를 경고하면서 폭우는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전자담배를 막기 위해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월요일 시중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전자담배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담배 대체품을 찾는 성인 흡연자들을 위해 23종의 전자담배를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현재 일부 업소에서는 과일맛 등 수천여 종의 가양 전자담배가 불법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가양 전자담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My friends started vaping in 7th grade. They thought vapes were harmless because of the fun flavors and colorful packaging. They wanted to be cool like the pretty girls they saw vaping on social media. But they didn't realize they were becoming addicted. 태스크포스 팀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제품들을 단속하고 불법 판매 제품을 압수해 판매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소매와 제조 등 불법 업체에 1,100개의 경고장이 발행됐고 일부 매장에서 판매 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해 미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수는 210만 명으로 집계됐고 4명 중 1명 이상은 매일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 8개 주에 일부 초콜릿과 젤리에 대한 섭취 금지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일명 버섯 초콜릿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슈름즈사의 초콜릿과 콘과자, 젤리에서 정체불명의 버섯 추출물이 함유됐다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먹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리조나주와 인디애나, 네바다, 펜실베니아주 등에서 12명이 해당 제품을 먹고 발작과 근육 경직, 복통, 구토나 졸음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최근 환각물질이 포함된 버섯 기반 제품에서 불법 유해 물질이나 식품에 승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는 비단 슈름주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CDC는 현재까지 해당 간식류에 관한 질병이 22건 보고됐으며 일부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대중교통 버스를 탈취해 1시간 동안 시민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끝내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귀네 트랜짓 버스에 탑승한 39세 조셉 그리어가 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인 뒤 남성이 갖고 있던 총을 빼앗아 승객 중 한 명을 인질로 잡아 위협을 가하며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리어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 바로 운전기사를 밀어내고 승객 17명이 타고 있던 버스를 탈취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도주 과정에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추격전을 벌인 지 45분 만에 그리어를 체포했지만 총상을 입은 시민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사건 발생 30분 전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어제 푸드코트 총격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로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y thing is, I'm in a manic episode. It was just called where you almost about to get in trouble because you're doing so extreme and erratic. I was scared because I got a gun, so I can't have one. 한편 그리어는 과거 16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양극성 장애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최근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사 결과 그리어는 과거 특수폭행, 총기 불법 소지 등 19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절도범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센터 밸리 셰리프국은 절도범들이 와이파이 전파를 차단한 뒤 감시 카메라와 같은 주택 내 보안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범들은 이 기술로 주택에 침입해도 집주인에게 알람이 가지 않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당국은 해당 사건에 경찰관 배치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전과 기록에 있는 차량이나 의심스러운 차량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플락 세이프티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이웃들에게 알리고 방화벽과 펌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라캐나다 플랜트리지 지역에서는 8번의 주택 강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구리선 절도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해결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ABC에 따르면 현재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 알려진 LA 다운타운과 보일 하이츠를 잇는 육가도로에 가로등의 전기가 나가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리 도둑들이 다리 위 가로등에 연결되는 구리선을 훔치면서 현재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구리는 $11,000의 값어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수리를 해도 또다시 구리선이 도난당할 위험이 높을 뿐더러 심지어 수리에만 $200만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초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LA시 전역에서는 6천여 건에 달하는 구리선 도난 사건이 보고됐으며 전체 수리 비용이 $1,700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헐리우드 힐스 지역에서 강도가 트럭을 타고 한 매장으로 돌진해 안에 설치된 자동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뜯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PD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코엔가 블러버드와 바렌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 리컬 스토어에 2명의 강도가 6월 트럭을 타고 업소 문을 부순 후 ATM 기기를 실은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 수색에 나섰으며 범행에 사용된 6월 트럭이 도난 차량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강탈된 ATM 안의 현금과 물건 등의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최근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도난 차량을 이용해 사업체에 돌진한 후 물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는 예년보다 빨리 폭염 예보가 발령되는데요. 여름철 수영장이나 해변을 찾을 때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수영복 색상을 입히는 게 좋은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라이프가드 협회에 따르면 수영장과 호수에서 14가지 색상의 수영복이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 탐구한 결과 형광 색상의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빨간색 수영복을 입은 어린이는 물과 대비가 명확한 색상이라 눈에 잘 띄어 익사나 실종 등 응급 상황에서 더 빨리 구조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밝은 색이더라도 파란색이나 회색, 녹색 등의 색상을 입으면 수영장과 주변 환경의 색과 겹쳐 보여 구출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프가드들은 물의 흐름이나 빛 반사 때문에 물속에서는 아이들의 형체가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며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수영복을 입는 것이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살에서 4살 사이 어린이 사망 원인 중 1위는 익사로 나타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500명 이상이 물놀이 사망자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됐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돼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다만 연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지금의 5.25에서 5.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회 연속으로 한국과의 금리차 역시 최대 2%포인트로 유지됩니다. 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바지만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세 차례 내릴 거라는 기존 전망을 한 차례 인하로 대폭 축소한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는 올해 7월과 9월, 11월, 12월 4차례 남았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어왔지만 오늘 발표에 따라 연말에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래는 알 수 없다며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 one brings to this or takes away from it. It's actually just their forecast and it's a combination of their forecast and their own reaction function. 최근 물가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기존 표현에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며 평가를 수정한 겁니다. The most recent inflation readings have been more favorable than earlier in the year, however, and there has been modest further progress toward our inflation objective. 실제 오늘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한 해 전보다 3.3% 오르며 시장 예상치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오늘 발표된 금리 인하 전망치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발표를 두고 연준이 급격한 물가 상승률과의 싸움에서 전환점을 맞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달 만에 다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회의는 마침 이번 달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유엔 대사가 주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지만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의 진행을 찬성하면서 열릴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음식과 기본적인 의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1990년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a serious and urgent concern. I call on the member states to pay due attention to the people in the DPRK who are striving to survive. 한미일 등 57개 나라와 유럽연합은 공동 회견을 열고 북한이 주민의 인권을 희생해 불법적인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abysm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is closely intertwined. The advancement of its weapons programs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보내는 걸 넘어 북한의 행동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며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re are some changes in their policy approaches, and those are being studied carefully.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최근의 북러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국에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의 모습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이웃 판다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스촨 선수핀 기지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동그란 구멍 안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푸둥이 용인 푸씨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입니다. 한국을 떠난 지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바오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탐색하고 사육사가 준비한 대나무 케이크와 조형물도 둘러봅니다. 그러다 대나무를 집어들더니 자리를 잡고 먹방을 시작합니다. 아예 배를 드러낸 채 벌러덩 누워버리기도 합니다. 푸바오의 방사장 주변에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 모인 팬들로 붐볐습니다. 我们是那个上一周从韩国过来的，特别开心，因为他在躺在那儿吃那个竹子。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 계속 볼 거예요. 선수핀 기지는 지난 4월 푸바오가 도착한 뒤 사육사와 수의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단팀을 꾸렸고 격리 검역과 환경 적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刚开始是害怕的，确实是害怕，因为福宝他所见过的熊猫，他们熊猫家族的一员相对比较少。 푸바오는 타이산과 양화, 이바오 등 새로운 이웃 판다들과 함께 살 준비를 마쳤습니다. 1년 뒤 5살이 되면 남편감도 구할 수 있습니다. 看看它这个有没有财富，还看看它有没有外貌，保护这个大熊猫的这个遗传多样性，优生优育为目的的。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이제 판다들의 고향 스촨에서 홀로서기에 나섭니다. 스촨성 선수핀 기지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시간 10일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주택 마당을 비추던 CCTV가 굉음을 내며 크게 흔들립니다. 마당에 앉아 작업을 하던 주민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고 재난 문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어제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느닷없이요. 막 쾅 소리가 나갖고
무서워서 저는 저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지진이 발생한 시간 이미 등교한 학생들의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지진에 놀란 학생 몇 명이 학교로 들어오려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곧이어 전교생이 학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좀 우왕좌왕하고 이제 당황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 진정을 시키면서 학생들한테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도 지진은 물론 이후에 있을 여진에 대비했습니다. 여진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긴장은 하고 있었어요. 실내에서 혹시 그렇게 여진이 있을 때는 그 책상 밑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의 농가와 축사에선 축사에 있던 수십여 마리의 젖소가 진동을 느끼고 일제히 일어나는 등 다소 혼란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 상황이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움직이고 나서 전체가 일어나. 애들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건 한동안 있었어요. 큰 지진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런 지진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막 우당탕탕 그랬어. 그 천둥오는 것 같이 그냥 놀랬지요. 없었어. 그런 일 없었어. 처음이요.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을 비롯해 전북 지역에선 인명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주택 유리창이 깨지거나 창고벽이 금이 갔다는 신고가 100건 넘게 잇따랐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와 계암사 등에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국가유산 6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번 지진은 땅속의 지하수도 흔들어 놨는데요. 발생 지역에서 170km 떨어진 경북 문경의 지하수 수위까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어느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땅 아래 지하수도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부안 지진 발생 43초 만에 170km 떨어진 경북 문경 지하수 관측소에선 지하수 수위가 위아래로 최대 5.4cm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변했다는 건 지하수가 흐르는 지층의 암석과 빈 공간 등에 압력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길 주변에 없던 틈이 생기거나 아예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측은 불과 수십 초 만에 170km 떨어진 곳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4.0 이상 규모가 큰 지진은 주로 경북과 동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 포항에서는 5.4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0월에는 규모 4.1 지진이 충북 괴산을 흔들었고 이번에 전북 부안에도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16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물론 특정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활성단층, 즉 과거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 언제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이 지금까지 16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규모 6.5에서 7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그룹 BTS의 마태형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죠. 전 세계 팬덤 아미가 부대 앞에 몰려 환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팬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BTS의 마태형진이 군복을 입은 채 부대를 나섭니다. 군복무 중인 BTS 멤버들이 휴가를 마쳐 나와 얼싸안고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팬덤 아미에게도 인사를 건넸지만 정작 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사고가 걱정되니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소속사 요청에 풍선과 현수막으로만 마음을 전한 겁니다. 입대 당시에도 조용히 응원했던 아미, 팬덤은 나름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MBC 사옥 앞에는 대기번호와 아이돌 그룹명이 적힌 플라스틱 의자 수십 개가 놓입니다. 아이돌이 진행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보러 온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칙입니다. 팬덤에 문제가 생기면 아티스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문제가 생기면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 갈등이 불거지자 뉴진스 팬덤은 하이브 사옥으로 시위 트럭을 보냈고 해외 아미는 민희진 대표가 BTS에 피해를 줬다며 하이브를 떠나라 청원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BTS를 세계적 스타로 성장시킨 아미의 경험, 팬투표로 데뷔를 결정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성공 등으로 팬덤이 K-팝의 성장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수를 키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회사 경영에도 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고, 다만 내가 키웠다는 생각에 열애설에 과한 반응을 보이거나 스타의 잘못까지 감싸는 등 팬덤의 그늘도 존재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12일 자국 군함이 쿠바 아바나항에 비공식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쿠바 아바나항에 도착한 러시아 군함은 북방함대 소속 모두 4척인데요. 이 중 한 척은 해상과 지상 표적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으로 무장하고 있고, 최근 며칠간 공습을 격퇴하는 훈련도 수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17일까지 쿠바에 머물며 쿠바 혁명군과 함께 미사일을 활용한 600km 거리 타격 등을 훈련하는데요. AFP 통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투 능력이 강화된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과 인접한 쿠바에 머무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정부 측은 핵무기를 실은 선박이 없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긴밀하고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와 권도영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6조 1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권 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처음 원고가 제시한 52억 달러보다 적은 44억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권 씨는 테라 사태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타이머가 보입니다. 지난 5월부터 중국 유명 관광지인 윈강석굴의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타이머인데요. 해당 칸이 비어있으면 녹색으로 무인이라고 표시되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바뀌어 얼마나 오래 사용 중인지를 표시합니다. 윈강석굴 관계자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치했지만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보며 화장실을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 소지가 있어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에서 여러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2010년대 초반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여성을 불러내 데이트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이 여성을 회사의 정규직 간부급으로 채용했고 또 다른 여성은 머스크가 자신에게 그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세계가 인구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여성이 제안을 거절하자 머스크는 여성의 업무 성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연봉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엔 스페이스X에서 그에게 직접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던 여성 직원과도 한 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추문에 휩싸였는데요. 여자 승무원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출산을 권하며 정자를 기증해 쌍둥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덴마크에서 삼양식품의 매운 라면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핵불닭 볶음면을 포함한 3가지 종류인데요.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핵불닭 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매운 음식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반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덴마크의 이번 경고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한 누리꾼은 후춧가루도 맵다고 생각하는 덴마크 사람들이 매운 라면을 독국물로 생각하는 일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병원에서 전립선 제거 수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메스를 잡은 집도인은 보이지 않고 로봇팔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실제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 비뇨기과 의사는 로마에서 로봇팔을 움직여 베이징의 수술방에 놓인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종해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원격 로봇으로 전립선 제거에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수술에 성공한 의사는 원격 수술이 미래 군 의료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기본, 당당하게 역주행해 골목길로 도주한 남폭 운전자가 경찰 추격 끝에 검거됐는데요. 교통법규를 13개나 위반한 남성, 위험천만한 도주를 벌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한산한 도로 위, 갑자기 검은색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데요. 이를 발견한 경찰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바로 쫓아갑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정차 명령도 무시한 채 약 200m를 역주행하던 차량은 골목으로 진입했고요. 일방 통행로인데도 서슴없이 역주행하며 빠른 속도로 도주합니다. 급기야 순찰차를 따돌렸다고 생각한 건지 편의점 앞에 차를 대고선 여유롭게 물건까지 구매하는데요. 그렇게 호기로운 운전자가 요요히 떠나려던 순간 순찰차가 등장해 차량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까지 모두 13개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도주 이유도 황당합니다. 범칙금을 내기 싫어서 도주했다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음주도 마약도 아닌 맨정신에 벌금 내기 싫어서라니 면허를 대체 어떻게 딴 거냐며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섬뜩한 경고문. 살인 불은 담배 연기라는 기사 사진 아래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사건은 지난 2022년에 발생했는데요. 1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반복해서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운 3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집 안으로 들어온 담배 연기 때문에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고문을 게시한 사람은 이렇게 담배 연기 피해가 계속되면 상대를 해칠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솔직히 이해된다. 요즘은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 담배 냄새가 들어오면 너무 힘들다면서도 이런 살인 예고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지나치다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실내 흡연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지난 2022년 국민신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5,386건에 달했습니다. 남녀가 실내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 누리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성자는 이곳이 인천공항이라고 설명했고요. 더군다나 테니스를 치는 곳은 사람들이 오가는 출입구 앞. 테니스 채를 휘두르는 남성 뒤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누리꾼들은 정말 우리나라 맞냐며 눈을 의심했다는 반응이고요. 머지않아 활주로 해서 족구도 할 판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중국에서 이륙을 앞둔 여객기가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비행기가 날지 못했던 이유는 이 햄스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 훅차오 공항 탑승구 앞에 승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쯤 날고 있어야 할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려 1시간가량 대기해야 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햄스터 때문. 한 승객이 반려동물인 햄스터를 데리고 몰래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기내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햄스터 탈출 소동에 승객들은 모두 비행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해당 여성은 대중교통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 행위로 경찰의 행정 구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재작년 중국 하이난에서도 한 승객이 햄스터를 안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승객은 개념 없다지만 공항 보안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는 현지 누리꾼의 지적이 따랐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만 사진 속 점토 인형은 실제 인물의 모습. 인공지능 AI 필터를 입히면 이렇게 만화 캐릭터처럼 변신하는데요. 다소 우스꽝스럽고 못난이처럼 보이지만 인기는 단연 최고입니다. 중국에서 인물 사진을 점토 인형 캐릭터로 바꿔주는 앱이 하루 평균 40만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라는데요. 극단적으로 얼굴은 작게, 눈을 크게 만들거나 전신 보정까지 해서 미인으로 만들어주는 사진 보정 앱이 유행했는데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한 중국 대표 소셜 서비스는 이 AI 필터 사용자의 61%가 행복하고 좋다는 감정을 느낀다고 분석했고요. 중국의 심리 전문가는 필터로 생성된 인플루언서들을 너무 많이 봐온 탓에 사람들이 오히려 결함 있는 사진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